네, 국내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지만 추가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추가 완치자 수는 이런 가운데 이틀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좀 의미 있는 것은 세 자릿수로 줄었다가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예. 들어서 이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한 5일 전에 처음으로 이제 100명대로 접어들다가 예, 예. 그 다음 날 200명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100명대로 3일 동안 연속되다가 일단 둔화 추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확실히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소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있지만 충분히 지금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지켜보면 확실히 끝을 볼 수 있는 안정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끝을 볼 수 있는 안정화라는 거는 뭐 확진자 수가 뭐 한 자릿수로 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도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다음 네. 주에는 끝자리가 한 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콜센터였는데요. 예. 이 콜센터가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은 크게 확산이 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콜센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구로구 예. 콜센터가 예. 그래서 이 구로구 콜센터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이제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만 확실히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 한 두 달여에 걸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 둔화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더 확진 환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 즉 완전히 종식 국면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정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다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아직은 안심하지 말고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인가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말씀하신 구로 콜센터 직원과 같은 교회에 다닌 간호조무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치가 안 되면서 코호트 격리가 됐을 때는 오히려 또 병이 확산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이 조치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사정이 다른데요. 예. 하나는 그때 이제 청도 대남병원은 좀 병원 시설이기는 하지만 좀 특수 시설이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그 환자들을 이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이제 좀 특별한 환자였다고 볼 수 있고 네. 지금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제 고령이시고 그렇기는 하지만 청도 대남병원의 코홀트와 지금의 코홀트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청도 대남병원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대규모 사망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홀트 격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코홀트 격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마 이제 청도 대남병원과는 달리 상당히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희생자도 그렇게 크지 않거나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코홀트 격리는 청도 대남병원과는 양상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하실 때 두 자릿수로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할 것이고 상당히 잘 버틴다면 그걸 잘 넘기게 된다면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게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며칠 뒤에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불안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위험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의 폭발적인 양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늘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은 신천지 교인인가의 여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것을 이제 추적하고 그랬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중급 규모의 확산이 이 지금 콜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959 콜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959 콜센터 분에게서 처음에 검사했는데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현재 처한 가장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했을 때 음성이었던 것은 검사 그 시료를 채취했을 때의 타이밍이 그 몸에서 충분히 바이러스 양이 있지 않는 타이밍에 시료를 채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바이러스가 좀 많아졌을 때 증상을 보이면서 재검을 했을 때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위험군. 그러니까 959 콜센터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라고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 번의 검사로 마칠 게 아니라 예. 한 2번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검사를 해서 확실히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도 959 콜센터는 향후에도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위험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시차를 두고 2번 또는 3번의 검사를 하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또 지금 보면은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한 2차 감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아무리 수건도 따로 쓰고 밥을 따로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감염을 막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또 이제 각 살고 계신 환경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방이 여러 개인 분들은 좀 비교적 쉬울 수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내부의 접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생활 수칙을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밀접 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도요? 실내에서조차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환기를. 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간에 집에서도 이제 소독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제 소독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75% 정도 되는 알코올. 또 알코올 솜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스프레이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75% 정도 되는 알코올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네. 그 스프레이를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데에서는 알코올 솜이나 이렇게 해서 닦아내는 형태로 네. 그렇게 중간중간에 소독을 해주시면은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닦아주기도 하고 공중에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면에 뭐 이런 곳은 닦기 쉬운 곳은 75%로 되어 있는 곳으로 닦으면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손이 좀 가기가 어려운 것은 75% 알코올로 분무 형태로 하게 되면 알코올이 금방 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내부에서도 충분히 소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구려된 것은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완전히 이건 안전하게 된 거다라고 저희가 그 생각을 하려면 거기 계신 분들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 일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어느 정도 때까지 확산세가 보이지 않거나 크게 어떤 감염이 없다면 이제는 콜센터로 인한 감염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가 중요할 앞으로 것 10일 같습니다. 정도? 앞으로 10일 정도.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일 정도까지면은 거의 이제 최대 잠복기가 다 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 10일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 959 콜센터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산발적으로 우리가 보는 환자들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명 또는 2명 뭐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959 콜센터에서 일부 전파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파의 양상은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달리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10일 정도를 보면 최대 잠복기 이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거의 959 콜센터 문제는 지금 이 수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긴 한데 또 유럽이나 해외에서 워낙 지금 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화가 됐다가도 또 해외에서 역으로 확진자가 유입이 돼서 또다시 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은 나라가 딱 두 개 국가가 있는데요. 예.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으니까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사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 또 중국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일부 유럽 국가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정부가 당국이 처하는 것과 같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꼼꼼하게 지금 관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이미 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 지금 뭐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당국에서 처하고 있는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이고 향후에도 더 꼼꼼한 관리를 해서 이제는 우리도 상당히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니까 해외 역유입되는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짚어드렸습니다만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3일 만에 두 자릿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완치자도 이제 확진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완치자도 12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확진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완치자는 이제 200명, 300명씩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씩 나온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되신 분들이 그것이 이제 병원이든 아니면은 그 음압 치료 시설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생활치료 센터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충분히 회복되시고 완치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 퇴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퇴원되시는 분하고 확진 환자 수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확진 환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보면 대구 자체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예.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천지 이슈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딜 중심으로 좀 이제 방역에 집중해야 될지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당장은 이제 두 곳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이제 세종청사하고 예. 또 이제 구로구 콜센터 두 예. 곳이 있고요. 나머지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PC방, 또 이제 노래방, 또 이제 교회 집회, 또 이제 학원,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클럽. 이런 곳에서의 감염 확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감염 확산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앞으로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